자려고 했는데 저만 지금 본 거 아니죠? 맥미니가 새로 나왔대. 선택이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네,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소도 복장도 보시면 알겠지만 피곤해서 자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정말로 기습적으로 새로운 맥 라인업을 공개를 했습니다. 2024년 M4와 M4 프로 칩을 탑재한 맥미니가 나온 이후 한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M5를 건너뛰고 M6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맥미니가 출시가 되는데요. 그리고 M3 울트라에서 멈춰 있었던 맥 스튜디오 역시 M5 맥스와 M5 울트라를 탑재하면서 라인업이 완전히 새롭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 신제품들은 단순히 CPU가 조금 좋아졌다? 이 정도의 제품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애플 최초의 2나노미터 공정 M6가 등장을 했고요. M5 울트라는 다이 4개를 하나의 칩처럼 연결한 애플 실리콘 최초의 쿼드 다이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말하면 잘 모르겠고 오히려 간담이 서늘한 게 하나 있죠. 바로 가격인데 새로운 M6 맥미니 기본형이 149만 9천 원, 사실상 1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던 80만 원대, 90만 원대 맥미니는 이제 추억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달라졌길래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건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번 맥미니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맥 스튜디오까지 과연 구입할 만한 제품인지 우리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개된 제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016 맥미니 두 가지 라인업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M6와 M5 프로 칩 두 가지 칩으로 출시가 됐는데, 근데 여기서 왜 M6 프로가 아니고 M5 프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형에는 완전히 새로운 M6를 넣고 더 높은 성능과 메모리 용량이 필요한 상위 모델에는 올해 초 공개된 M5 프로 칩을 탑재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M6 프로 칩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곧 출시될 새로운 맥북 프로 때문에 남겨둔 것인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맥 스튜디오는 M5와 M5 울트라로 나뉩니다. 기존 맥 스튜디오는 M5 맥스와 M3 울트라라는 서로 다른 세대 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M5로 모두 깔끔하게 통일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두 제품 모두 외관은 동일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맥미니의 작은 크기와 바닥면 전원 버튼도 그대로고요. 맥 스튜디오 역시 기존의 두꺼운 알루미늄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결국 이번 핵심 업데이트는 디자인이 아니고 칩셋과 연결성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성능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먼저 맥미니에 들어간 M6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6는 애플 실리콘 최초로 2나노 공정을 적용을 했는데요. 기존 M5가 3세대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다면 M6는 더욱 미세한 공정을 사용하면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CPU 구성도 상당히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기존 M5는 총 10코어 CPU였는데 M6는 단일 작업에서 높은 성능을 내는 슈퍼코어 2개, 멀티스레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성능 코어 4개, 그리고 일반 작업과 백그라운드 처리를 담당하는 효율 코어 6개, 총 12개 코어의 CPU로 구성이 됩니다. M5에 비해서 코어가 2개 늘었고요. 또 애플은 M6에 들어간 이 슈퍼코어가 세계 최고의 싱글 스레드 성능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애플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봐야겠지만 그래도 애플은 애플이니까 성능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겠죠. 애플 측정 기준으로 M4 맥미니와 비교했을 때 CPU 성능이 최대 40% 향상됐다고 하고요. 단순히 인터넷이나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M4 맥미니도 솔직히 성능이 너무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코딩이나 렌더링처럼 CPU 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작업에서는 차이가 꽤 크게 날 것으로 보여요. GPU 역시 기존 10코어에서 12코어로 늘어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코어가 2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GPU 코어에 AI 연산을 담당하는 뉴럴 가속기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덕분에 전작인 M4 맥미니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픽 성능은 최대 2배, AI 성능은 최대 4배까지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 이 정도 기다렸으면 이 정도는 해내야지. 실제 애플이 공개한 테스트 결과를 보면 사이버펑크 2077의 레이트레이싱 게임 성능은 M4 대비 최대 2배 향상됐고요. LM 스튜디오에서 LLM 프롬프트를 처리하는 속도는 M4 맥미니보다 최대 4.8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도 애플이 준비한 환경에서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성능은 나중에 직접 출시가 되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지 알 수 있겠죠. 그래도 전작보다 CPU랑 GPU를 조금 더 하드하게 굴렸을 때 성능 향상은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날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역시 그냥 전세대 맥미니 구입한 사람들이 승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보면 볼수록 조금씩 드네요. 그리고 뉴럴 엔진의 구성도 크게 달라졌는데 기존에 16코어 뉴럴 엔진 하나가 들어갔다면 M6에는 듀얼 16코어 뉴럴 엔진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2개의 뉴럴 엔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애플 발표 기준 이전 세대보다 최대 2배 높은 피크 연산 성능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또 이번에 신제품들을 잘 살펴보니까 여기서 또 장난질을 쳤습니다. 바로 또 급 나누기가 있는데 M6의 성능은 이렇게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일 것으로 보여요.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이나 고성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근데 제품 구성을 살펴보면 애플 특유의 급 나누기 올해도 시작이 됐습니다. M6 맥미니는 기본 16GB 통합 메모리로 시작하고 최대 32GB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면 포트 역시 최신 썬더볼트 5가 아니라 썬더볼트 4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신 칩셋인 M6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높은 옵션 구성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제한을 해놨다는 거예요. 64GB 메모리나 썬더볼트 5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M5 프로 맥미니로 넘어가야 합니다. 메모리 대역폭도 M6의 초당 170GB보다 훨씬 높은 초당 307GB고요. 후면에는 썬더볼트 5 포트가 3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국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M6로, 그리고 조금 더 하드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M6를 사용하고 싶어도 무조건 M5 프로에서 상위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설계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대부분 사용자분들은 M5 프로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M6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외에 연결성과 SSD도 조금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애플이 자체 설계한 N1 칩이 들어가면서 와이파이 7과 블루투스 6를 지원하고요. 저장 장치도 새로운 SSD 구조가 적용되면서 이전 세대보다 최대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자인은 그대로이지만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맥미니가 출시가 됐다. 근데 가격이 거의 2배까지는 아닌데 거의 그 정도 가까이 올랐죠. 그 부분은 조금 슬픈 것 같긴 해. 아무튼 다음은 맥스튜디오입니다. 맥스튜디오는 M5 맥스와 M5 울트라 두 가지 칩셋을 탑재해서 출시가 됐고요. 먼저 M5 맥스 모델은 18코어 CPU와 최대 40코어 GPU를 탑재를 합니다. 통합 메모리는 최대 128GB, 메모리 대역폭은 초당 최대 614GB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GPU 코어에는 뉴럴 가속기가 탑재가 됐고요. M4 맥스와 비교하면 GPU 성능은 최대 50% 향상이 됐다고 해요.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사용자들은 이 M5 맥스를 선택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작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진짜 주인공은 M5 울트라였는데요. 기존 울트라 칩은 일반적으로 맥스 칩 2개를 울트라 퓨전 기술로 연결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이번 M5 맥스 자체가 2개의 다이를 연결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M5 맥스 2개를 다시 울트라 퓨전으로 연결하면서 M5 울트라는 총 4개의 다이가 하나의 칩처럼 작동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바로 애플 실리콘 최초의 쿼드 다이 구조라고 해요. 때문에 초당 4.4TB 이상의 대역폭을 제공하고 연결 밀도 역시 이전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M5 울트라 기본형은 30코어 CPU와 64코어 GPU로 시작을 하고요. 최대 옵션을 선택하면 슈퍼코어 12개와 성능코어 24개로 구성된 36코어 CPU, 그리고 뉴럴 가속기가 탑재된 80코어 GPU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옵션이 얼마인가 한번 최대로 올려봤는데, 저장 장치까지 최대 옵션으로 올리니까 가격이 3,100만 원이 넘네요.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는 최대 512GB까지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저장 장치는 16TB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맥미니와 맥스튜디오는 국내에서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사전 주문을 시작하는데, 최대 용량인 512GB 통합 메모리를 탑재한 맥스튜디오는 10월 하순부터 제공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가 밝혀진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반도체 수급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3,000만 원 내지 않으실 거죠? 저희한테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영역이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가 가장 지켜봐야 될 모델은 바로 이 맥미니인데, 2014년 M4 맥미니 기본 구성으로 구입을 한다면 80만 원대에 구입을 할 수가 있었죠. 당시에 이 정도 크기에 또 이 정도 성능의 미니 PC를, 그것도 애플에서 만든 이 맥미니를 8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큰 메리트였는데, 근데 이번에는 가격이 거의 150만 원? 저는 샀어야 됐어 진짜. 이번 가격 정책을 살펴보니까 이번 가격 인상이 단순 지금 대한민국의 환율 문제 때문이 아니고 미국에서의 출고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가격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성능은 크게 좋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M4 맥미니도 현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진입장벽이 너무나도 높아진 이 맥미니 과연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조금 되는 것 같고요. 맥스튜디오는 429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맥스튜디오는 영상 편집으로 돈을 벌고 또 그 돈으로 밥을 먹는 저도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만 원에서 최대 옵션은 3,000만 원까지 어마무시한 가격과 어마무시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마 AI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번 맥스튜디오 관심을 많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한테는 진짜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자, 그렇다면 이번 신제품 어떤 분들이 구입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M4 맥미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 구입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M4 맥미니 가성비 정말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M6의 성능 향상폭은 분명 크지만 핵심적인 개선이 GPU와 온디바이스 AI 성능에 좀 집중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역에서는 성능 차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크지 않을 거다. 반대로 M1이나 M2 맥미니 쓰시는 분들 이제 슬슬 답답
답답하시죠? 그런 분들은 이번에 M4 맥미니 줍줍하지 못했다면 이번에 어쩔 수 없이 M6 맥미니 기본형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지. 여기서 옵션을 조금만 더 넣으면 금세 2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M6 기본형 맥미니 가장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M4 맥미니 재고가 있거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솔직히 이번 신제품보다는 저는 M4 맥미니를 추천드리고 싶긴 합니다.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와, M4 맥미니를 한 100만 원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 저는 신제품 구입할 것 같긴 하고요. 아무튼 M4 맥미니를 구입할 수 있다면 가격 비고 잘 해보시고 지혜롭게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맥 스튜디오는 제가 그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의견을 드리긴 좀 그래서 맥 스튜디오는 죄송하지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결론입니다. 이번 신제품은 외형은 거의 그대로지만 내부적으로는 AI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M6 맥미니는 애플 최초의 이나노 공정이 적용된 모델이라는 거, 또 맥 스튜디오는 쿼드 다이 구성이 처음으로 적용됐다는 거, 그리고 또 성능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인상적인 업데이트가 많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맥 스튜디오는 좀 논외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전문가용 장비니까 맥미니만 봤을 때 이번에 가격이 거의 2배가량 올렸습니다. 근데 과연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질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반적인 사무 작업, 또 가벼운 영상 편집 이 정도의 사용 목적으로 맥미니를 구입하신다면 꼭 M4 맥미니와 비교를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꼭 구입해야 하는 제품인가 아니면 그냥 이번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사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랑 고민해야 한다,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150만 원을 주고 M6 맥미니를 구입하실 건가요? 아니면 M4 맥미니를 최대한 저렴하게 찾아서 구입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M6 맥미니 구입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메리트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제 생각은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아니 요즘 계속 가격이 다 오르네요. 뭐든지 속상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택이 어렵수록 심플하게, 지금까지 저는 심플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